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카카오뱅크입니다. 주가는 2년 반째 박스권 횡보를 이어가면서 좀 아쉬운 모습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가파른 상승이 시작이 됐고 특히나 이번 달에 폭등이 이어지면서 다시 한번 또 신고가를 경신한 최근의 상황입니다. 벌써 이제 3만원 초반대까지 올라온 상황에서 앞으로도 지금의 상승 흐름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을지 분석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보유자분들 대응이 중요해졌습니다. 목표가 설정부터 물려 계신 분들 대응 방법 그리고 신규 진입 관점까지 다양한 투자 전략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상황입니다. 한 달 기준으로 개인은 중립, 외국인이 팔았고 기관이 샀습니다. 자, 다만 최근에는 약간의 스탠스의 변화가 생겼죠. 이제 개인이 다시 한번 들어오고 있고 기관이 매도세로 좀 살짝 전환을 하면서 외국인과 함께 좀 빠져나가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신용잔고율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29% 나오고 있고요. 과거 대비 소폭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뭐 여전히 안정적인 수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할 건 전혀 없습니다. 자, 그리고 공매도 보겠습니다. 뭐 과거에는 상당히 높았어요. 뭐 두 자릿수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가 됐었고 최근에는 그래도 뚝 떨어지면서 뭐 1%대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일단 안정세를 찾긴 했어요. 하지만 이제 대차잔고를 봐야겠죠. 자, 대차잔고는 이제 꾸준하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를 우리가 좀 해석을 할 수 있겠냐. 자, 일단 쇼스 퀴즈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공매도 포지션 자체가 좀 확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쇼스 퀴즈가 나온 건 아니에요. 이번 폭등이. 왜냐면 일단 대차잔고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이 대차잔고가 좀 하락을 보인다. 그러면 또 쇼스 퀴즈에 인한 기대감 우리가 또 다시 한번 또 급등세를 기대해 볼 수가 있겠다. 근데 만약에 지금의 대차잔고가 계속 상승을 유지를 한다. 그러면 좀 우리가 불안해질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하락 리스크에 좀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이제 대차잔고가 계속 상승을 보이는지 아니면 하락으로 좀 꺾여주는지가 가장 중요한 시점이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동사 재무제표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이자 수익부터 보겠습니다. 거의 6천에서 7,800, 1조 2천까지 올랐고요. 2조 돌파하면서 올해는 2조 3천, 전년 대비 이제 거의 횡보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올랐지만 올해는 좀 쉬어가는 분위기, 내년부터 다시 한번 출발합니다. 자, 영업이익 보겠습니다. 1,000, 2,500, 3,500, 4,700, 6,000, 올해는 6,800까지. 꾸준한 우상향 상당히 견조해 보입니다. 내년 후년도 흐름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 상당히 좋고요. 당기순이익도 보시게 되면 최근에 꾸준한 오름세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점. 자, 내년 후년도 전망은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실적에서는 뭐 우리가 특히 크게 뭐 건들 건 없어요. 좋은 상황이고 분기별로 그럼 전년 대비 영업이익만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분기는 1400에서 1800 괜찮았고요. 2분기 1600대에서 1700대 소폭의 상승 유지가 됩니다. 3분기 1700, 1800, 4분기 1100, 1400 계속해서 전년 대비해서는 상승 흐름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서 분기별로도 괜찮고요. 지금은 뭐 크게 연간 기준으로도 괜찮은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은 상당히 양호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어서 부채 비율 뭐 최근에 한 800, 900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은행주기 때문에 뭐 부채 비율이 올라간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에요. 일단 부채 대부분은 예금이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해서 뭐 높아질수록 좋은 것도 아니지만 일단 중요한 거는 뭐 건전성 지표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전반적으로는 괜찮아요. 건전성 지표가 전반적으로 괜찮은데 조금 아쉬운 건 이제 DSR 강화와 더불어서 이제 중저신용자 대출이 증가하면서 뭐 연체율 이런 것들 이런 게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좀 건전성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ROE 보겠습니다. 5, 4, 6. 과거에는 막 그렇게 좋은 수준은 아니었지만 최근에 한 7대까지 올라오면서 뭐 나쁘지 않은 수준까지는 올라왔어요. 하지만 아직은 막 엄청 좋은 수준까지 올라가려면 조금 시간을 걸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어쨌든 상승 중에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고요. EPS 보겠습니다. 뭐 마찬가지로 실적과 함께 꾸준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괜찮고. 자, 그리고 배당금 보시겠습니다. 올해 467원 예상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대로 배당을 하게 된다면 현재 주가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배당 수익률은 약 1.48%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배당은 좀 소소한 편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현재 PER 26.38배, PBR은 1.95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 상황은요, 이제 주가가 너무 많이 폭등을 했기 때문에 고평가 구간에 진입을 했고요. 과매수 구간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좀 비싼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재료가 좋긴 하지만요. 자, 그럼 이어서 동사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최근에 이제 폭등세 배경이죠. 바로 카카오뱅크가
태국 정부로부터 가상은행 인가를 획득했다는 소식에 급등을 띄웠고요. 자, 가상은행이란 이제 오프라인 지점 없이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이 되겠고요.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인터넷 은행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가상은행 출범을 위한 준비 법인은 올해 3분기 중 설립이 되고요. 약 1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서 오는 2026년 하반기 영업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카카오뱅크는 2대 주주로서 IT 시스템 구축 및 앱 운영을 주도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재가 나왔고요. 자, 이어서 카카오뱅크는 1분기 투자금융자산 잔액 21조 1000억 원을 바탕으로 해서 운용수익 1648억 원이라는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습니다. 자, 규제로 인해 제한된 가계 대출 대신 운용수익과 개인사업자 대출 확대를 통해 탑라인 성장을 도모한다는 이런 전략이었고요. 자, 3월 말 기준 예대율이 73%까지 이제 하락한 가운데 올해 여신 성장 계획이 11%에 불과하면서 유입되는 수신의 대부분이 운용자산에 투입될 전망입니다. 특히 4분기 출시 예정인 개인사업자 담보대출 있죠? 자, 이거 일단 카카오뱅크만의 혁신적인 차별화 요소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기존 시중은행들이 개인사업자 담보대출 시 대출 담당자의 현장 실사로 필수를 하는 반면에 카카오뱅크는 이를 사진으로 대체한다는 이런 시스템을 또 이점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또한 대부분 시중은행이 개인사업자용 별도 뱅킹 앱을 요구하는 것과 달리 카카오뱅크 앱 내에서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나 편의성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자, 그리고 개인사업자 대출은 이미 보증서 담보대출과 1억 원 미만의 신용대출을 취급 중이고요. 4분기부터 담보대출과 1억 원 이상 신용대출까지 확대할 예정에 있습니다. 1억 원 초과 신용대출은 의사, 약사, 변호사 등 이런 전문직에 한정해서 연체율 리스크를 최소화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까 연체율이 문제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일단 계획에 있고, 회사는 개인사업자 대출 목표 잔액을 2030년까지 전체 여신의 18%인 12조 원까지 확대한다는 구체적 로드맵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슈입니다. 카카오뱅크의 모임 통장 잔액은 또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점도 호재입니다. 1분기 저원가성 예금 비중은 60.8%로 은행권 전체의 38.6%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이는 자금 조달 비용 우위를 통한 수익성 개선의 핵심 동력이 되고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슈 전반적으로 상당히 좋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투자 전략 설명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규 진입 관점에서는 반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지금 들어가기에는 좀 리스크가 있다 판단이 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평가 구간에 과매수 구간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보유자분들만 좀 대응하는 영역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여기서 리스크를 안으면서까지 들어갈 만한 메리트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반대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어서 보유자분들 대응 전략입니다. 먼저 목표가부터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가 거의 도달했다고 보고 있어요. 33,000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점이 32,800원대까지 갔어요. 거의 근처까지 갔다고 보고 있고, 단기 고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고점에서 팔고 나오신 분들이 베스트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물론 조금 더 보실 분들도 있긴 하겠지만, 물론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숏스퀴즈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확정적인 이슈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들이 좀 안전하게 보시는 것을 개인적으로는 권장드립니다. 하지만 한번 도전해 보실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챙겨 놓고 가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분할로 대응하시길 꼭 바라겠습니다. 다 가져가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안전하게 보실 분들은 지금 종목 교체하시는 거 괜찮은 구간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단기 고점 부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조금 더 도전해보겠다, 숏스퀴즈도 한번 노려보겠다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일단 그래도 절반 이상, 그래도 한 70% 근처까지는 좀 덜어내시고 소액 비중으로 한번 노려보시고, 그거 안 되면 정리하면 되니까요. 그렇게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위에서 물려 계신 분들은 사실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딱히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고, 과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초반에 한 9만 원대까지 형성이 됐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물려 계신 분들이 있긴 하겠거든요. 근데 대부분 여기서 정리가 됐을 것 같긴 한데, 아직도 보유하시고 있다 하시면 그래도 한 4만 원, 자, 언더까지는 좀 맞춰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4만원 밑으로 좀 맞춰주시고, 주가 올라왔을 때 탈출하는 이런 식의 전략이 지금은 유효해 보입니다. 자, 오늘 전략 여기까지고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